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휴스턴 로키츠의 에이스 존 월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존 월은 2010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지명된 선수입니다. 당시 워싱턴은 에이스였던 길버트 아레나스가 부상과 총기 사고로 인해 제대로 활약하지 못해 하위권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의 유망주를 지명하게 된 것은 분명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월은 팬들의 기대만큼 루키 시즌에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낮은 슈팅 성공률, 잦은 턴오버, 부상으로 인한 결장 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픽으로 지명되고도 신인상은 중고 신인 블레이크 그리핀에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2017-18 시즌부터 존 월은 48경기에만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무릎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부상 이후 슈팅도 불안해지고 3점 성공률도 19%에 그쳤죠. 그리고 월과 빌의 트레이드설이 나오던 2018-19 시즌 중반, 그는 우짜란 왼발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시즌 아웃되죠. 2018-19 시즌에는 집에서 휴식 도중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1년 이상 결장하게 됩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에 이어 수술 부위에 감염이 일어나 해당 시즌은 물론이고 다음 시즌까지 통째로 날려버리게 된 것이죠. 게다가 2019년 12월 13일에는 자신을 홀로 키워주신 어머니마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월에게는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결국 2019-20 시즌에도 한 경기도 출장하지 못한 월은 자신의 백코트 파트너였던 빌 중심으로 팀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러셀 웨스트브룩과 월의 트레이드설이 나오게 되면서 이에 실망한 월은 직접 워싱턴에 트레이드 요청을 하죠. 그리고 12월 2일 둘이 트레이드되면서 월은 휴스턴 로키츠에서 하든과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하든조차 인해 브루클린으로 떠나면서 또다시 존 월은 약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게 되죠. 존 월은 1990년 9월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어머니 아래서 갖은 고생을 하며 자랐죠. 그는 불우한 유년기를 이겨내기 위해 농구를 하며 지냈는데 고교 졸업반 때는 랭킹 1위에 오를 정도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는 리복 농구 캠프에서 브랜드 제닝스를 상대로 28득점을 기록하기로 하죠. 고교 시절의 활약 덕분에 월은 코치 존 칼리파리가 있는 켄터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칼리파리는 유망주를 리크루팅해서 1년 동안 팀을 중심으로 화려하게 데뷔시킨 후 곧장 NBA로 올려보내는 원앤던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2019년과 2010년에 NBA 신인상을 거머쥔 데릭 로즈와 타이릭 에반스가 바로 칼리파리의 제자들이었죠. 월은 대학리그 데뷔전에서 19득점, 2리바운드, 5어시스트, 3스틸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를 꿰찹니다. 그는 동기인 드마커스 커즌스, 에릭 블레드소, 다니엘 오튼과 함께 모교를 상위권으로 이끌었습니다. 2010년 4월 월은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함과 동시에 독보적인 1픽 후보로 손꼽혔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켄터키 대학 출신이 1순위인 월을 포함해 5순위 커즌스, 14순위 패트릭 패터슨, 18순위 블레드소, 29순위 오튼 등 드래프트 1라운드에만 무려 5명을 배출했습니다. 예견됐던 대로 월은 1순위가 되어 하위권을 헤매던 워싱턴 위저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등번호였던 11번은 엘빈 헤이스의 영구 결번이었기 때문에 2번이 새겨진 워싱턴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요. 그는 썸머리그에서 23득점, 7.8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이어 NBA 데뷔 무대에서는 14득점, 9어시스트, 3스틸을 기록합니다. 11월 10일에는 르브론 제임스, 라마 오돔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어린 나이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루키 챌린지에서는 역대 최고 기록인 2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루키 챌린지 MVP까지 차지하죠. 또한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달의 동부 신인상을 싹쓸이하며 평균 16.4득점, 8.4어시스트, 4.6 리바운드로 루키 시즌을 마칩니다. 하지만 2011-12 시즌부터 턴오버 횟수가 더욱 늘어났고 점프슛 성공률도 떨어지며 3점슛 성공률도 시즌 내내 42분의 3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월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던 크로포드와 닉 영은 공만 받으면 슛을 쏘는 바람에 성공률이 떨어졌고, 노장 라샤드 루이스는 체력적인 부담에 시달렸으며, 안드레이 블라체는 자신의 스탯 챙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야말로 팀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 때문에 해당 시즌에는 20승 46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12-13 시즌부터 월은 무릎 부상으로 무기한 결장을 하게 되는데요. 월의 회복기에 워싱턴은 5승 28패로 완전히 정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월 12일 월이 복귀한 애틀란타전에서부터 팀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죠. 이후 3월부터 공격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갑자기 평균 20득점 이상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가 복귀한 후 워싱턴의 성적은 24승 25패였으니 월 하나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2013년 7월 31일 워싱턴과 5년 재계약에 합의한 월은 최대 약점인 3점슛 시도와 성공률을 높여 더욱 승승장구하며 워싱턴을 4년 만에 처음으로 승률 5할대로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월은 올스타 리저브 명단에 포함되죠. 2014년 올스타전 전야제인 슬램덩크 콘테스트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덩크를 성공시키며 동부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14년 12월 8일 보스턴전에서는 커리어 하이인 17어시스트를 기록했고, 2015년 12월 21일에는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다시 한번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며 19어시스트를 달성합니다. 2016-17 시즌 이전까지는 전반기에는 상승세였다가 후반기에는 하락세였던 패턴을 보였지만, 이 시즌부터는 불안했던 볼 핸들링을 개선하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냈으며 수비력까지 보강해 빌과 함께 최강의 백코트 듀오를 결성합니다. 덕분에 3쿼터까지 접전을 펼치다가 4쿼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죠. 또한 해당 시즌 월은 처음으로 23.1득점, 10.7어시스트를 달성했고 득점 창출도 48.5점에 달했는데요. 이로써 그는 얼 NBA 서드팀에 들게 되죠. 그리고 팀은 1979년 이후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플레이오프 개막전에서 월은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32득점, 4리바운드, 14어시스트를 달성하며 맹활약을 펼칩니다.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에서 30득점 이상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그를 포함해 아치 클락과 길버트 아레나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월은 애틀란타와의 2차전에서도 32득점, 9어시스트, 5리바운드로 팀의 승리를 이끌죠. 플레이오프 3차전을 내주고 4차전을 다시 가져온 워싱턴은 이제 6차전에서 승리하면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월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인 42득점, 8어시스트, 4스틸, 2블록을 기록하며 공수 모두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4쿼터 중반에 상대가 3점 차까지 쫓아왔지만 존 월은 4쿼터에만 19득점을 올리며 결국 팀의 승리를 확정짓죠. 플레이오프 2라운드 보스턴과의 1, 2차전에서는 연이어 패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은 2차전에서 무려 40득점, 3리바운드, 13어시스트, 3스틸, 3블락을 기록하며 에이스다운 면모를 과시하죠. 강호 보스턴을 상대로 40득점,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1969년 제리 웨스트 이후로 월이 처음이었습니다. 2차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얻은 월은 이어진 3차전과 4차전을 모두 제패합니다. 하지만 5차전을 다시 내주고 6차전에서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죠. 1, 2쿼터에서는 슛 감각이 살아나지 못했지만 3쿼터에만 13득점을 하며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운동 능력은 4쿼터까지 이어지는데요. 가공할 만한 스피드로 파고든 뒤 스핀 무브로 득점하는가 하면 경기 종료 47초 전에 토마스의 3점 슛을 블락합니다. 그리고 자유투 2개로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버리죠. 끝으로 89대 9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제한 시간을 4초만 사용하고 곧바로 3점 슛을 쏴 더 빅슛이라는 대역전극을 연출하죠. 하지만 7차전에서 아쉽게 패배하면서 플레이오프를 마치게 됩니다. 존 월은 공 소유 시간, 드리블 횟수 등의 온볼 지수가 매 시즌 탑 10 안에 항상 들었으며 탑 5에도 종종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 비해 득점과 어시스트 랭킹은 탑 20에도 들기 어려운 시즌이 많았죠. 즉, 결과가 좋지 못했기에 그의 스피드한 플레이가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게 제대로 된 평일 겁니다. 그럼 다시 휴스턴 로켓츠에서 뛰고 있는 현재의 존 월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올해 3월 1일 휴스턴은 그리즐리스와의 경기에서 무려 84대 133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휴스턴은 11연패를 기록했고 서부 최하위권 자리를 벗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49점 차 패배는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점수차의 패배이며 NBA 역사상으로도 홈팀이 당한 8번째 큰 패배이기도 합니다. 이날 월의 기록은 14득점, 0리바운드, 0어시스트, 0스틸, 0블락, 3점슛 0개였습니다. 이로써 월은 역사상 10-0-0-0-0을 기록하고도 야투율이 25%가 되지 않는 두 번째 선수가 되었죠. 즉 아킬레스건 부상에서 복귀한 후 리바운드나 어시스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득점만 챙겼는데도 야투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팀의 1옵션인 것을 생각하면 휴스턴의 딜레마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죠. 지난 4월 8일 5경기 만에 재차 부상에서 복귀한 존 월은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에서 31득점을 기록해 101대 93으로 승리하며 팀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4쿼터에서 댈러스는 84대 83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지만 월의 연이은 풀업 점퍼로 경기 1분 30여 초를 남기고 5점 차까지 달아나며 상대의 화력에 찬물을 끼얹었죠. 비록 기복이 심하지만 존 월이 하루빨리 부상과 부진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전성기의 멋진 활약으로 휴스턴과 함께 NBA 무대에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팬들이 언어 유희로 만들어낸 월 찬양 문구로 그를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월 중에 제일 좋은 월은 존 월. 지금까지 NBA 최강의 스피드스터 존 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